구독자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, 비자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, 문의하신 분들이 사실은 뭐, 그분 한 사람이 아니고, 여러 사람,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비자 문제는 사실 다양하고, 또 취급하는 업체마다 약간씩 또 얘기도 좀 달라지고, 그래서 상당히 내가 이거 취급하기는 사실 좀 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는 뭐 비자를 영업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, 내가 7년 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내가 아는 그 비자에 대한 상식을 여러분들에게, 아무래도 처음 오시고 또 몇 번 여행 삼아 오셨어도 베트남에 살려고 하면 뭐 비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꼭 제 유튜브 말고도 그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많이 정보를 얻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아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, 내가 2019년 그 전에는 2017년부터 다녔는데, 그때는 이제 한 달까지는 그 무비자로 지낼 수가 있었어요. 근데 한 달 지나면 무조건 출국했다가, 그 다음에 바로 재입국이 안 돼. 또 한 달이 지나야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그 관광 비자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, 일단 비자 문제가, 관광 비자로는 무조건 한국 여권이면 45일은 무조건 45일 동안 비자 없이 들어와서 관광을 하든지, 안 그러면 내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, 그 대신 이제 이 45일 관광 비자는 현지 베트남 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요. 안 돼. 일단 관광 비자는 은행 계좌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. 그 전에 7년 전에는 30일 비자도 관광 비자 은행 계좌를 개설했어요. 그래서 나도 그때 그 베트남 그 호치민에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내가 그때 개설해가지고 뭐 아무 제재를 안 받고, 뭐 지금까지 이제 나는 뭐 다른 비자가 있으니까 그런데, 지금은 관광 비자 가지고는 은행 계좌 개설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관광 비자 종류가 45일이 있고, 또 이 비자에서 90일짜리가 있어요. 전자 비자라고. 그 90일짜리하고 45일 그 비자는 그 기한이 끝나면 무조건 출국을 해야 돼. 출국한 다음에 며칠 내로 또 들어와도 되는데, 이제 그런 게 좀 번거롭죠. 예? 무조건 뭐 그 기간 내면 일단 출국을 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거는 학생 비자가 있어요. 학생 비자는 뭐 고등학교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, 성인들도 내가 베트남을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호치민이나 하노이 쪽에 그 사범대학 같은데, 그래서 한국어 내가 이제 베트남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겠다면, 거기서 이제 그것도 좀 뭐 이렇게 쉽진 않겠죠. 서류가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서 학생 비자는 거의 1년짜리는 줘요.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비자인데, 그거는 뭐 계속 출국을 안 해도 연장이 가능해. 내가 공부는 뭐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. 그 학생 비자가 있고,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노동 비자. 노동 비자는 한국 회사라든가 베트남 회사라든가 어느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 어떤 기술자라든가 또 내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서류를 다 어떻게 입사 서류라든가 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노동 비자를 신청을 하면, 그것도 이제 그 계약 기간, 그 회사와 계약 기간 내 1년이면 1년, 2년이면 2년, 이런 노동 비자를 받아서 근무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, 우리나라 직원들도 그 현재 여기 주재원들도 거의 이제 노동비자 다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그러죠. 그리고 이제 노동비자는 직원에 한해서, 그 다음에 이제
내가 상업비자라 그래가지고, 큰 액수가 아니고 작은 한국 돈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그걸로 이제 그 법인으로 해서 미용실도 할 수 있고, 식당도 할 수 있고, 또 호텔 임대업도 할 수 있어요. 그런 내가 그걸, 임대를 얻어가지고, 그 법인을 설립한 뒤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,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비자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그것도 한 2년짜리 비자가부터 나와요. 2년까지. 그런 비자가 상업 비자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. 이거는 이제 금액이 뭐 큰 공장이나 뭐 이런 거, 보통 자본금이 최하로 아마 한국 돈 1억, 안 그러면 2억. 이렇게 이제 자본금에 따라서, 비자 기간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보통 이제 2년짜리를 주는데 자본금이 뭐 하나로 2억 이상 되면은 3년 비자를 줘요. 나는 이제 처음에 자본금 7년 전이니까 7년 전에는 이제 좀 많이 이게 액수도 좀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1억 투자해서 내가 1억을 현지 외국인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고 자본금 1억짜리 현지 그 로컬 법인을 내가 인수를 했어요. 인수를 해가지고 그 현지 법인 자본금이 1억인데 한국 돈은 20억 동, 베트남 동으로. 그 7년 전에는 5년을 주더라고. 5년 거주증을. 그래가지고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조금 그게 강화돼서 내가 자본금을 좀 올리면은 다시 5년 아니면 3년을 주는데 그냥 자본금을 내가 추가 납입을 않고 그냥 그 한국 돈 1억, 20억 동 그거를 했더니 지금 2년을 줬어요. 이런 식으로 총 뭐 한 6단계. 그 다음에 제일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그 독고 시니어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, 과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결혼 가족 비자는 이 비자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또 비자 갱신하는데 거의 돈이 안 들어가요. 근데 이런 나같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 사실 뭐 거저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가족 비자를 해가지고 5년짜리가 나와요. 그리고 5년 후에 또 다시 갱신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어. 거의 뭐 자동 갱신하다시피 아주 쉽죠. 그렇게 지금 베트남은 비자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는 아직까지 은퇴 비자가 없어요.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처럼 은퇴 비자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 비자가 제일 지금 좀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7년을 살아보면서 뭐 내가 사업도 안 하고 뭐 안 할 건데 뭐 법인을 설립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이 너무 출혈이 커요. 그 법인 설립하는 것부터 또 건물 임대를 해야 어디 뭐 주소가 있어야 법인도 설립하는 거거든요. 그 임대로 나가지. 또 그 법인 그 주소를 그 건물을 임대를 하면 그 임대를 또 관리인도 둬야 되잖아.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.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이게 건물을 한 달에 그 당시에 5천만 동이라고 베트남 돈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돈 300만 원이 넘어요. 그래서 내가 물론 가라오케도 하고 식당도 했지만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. 그러면 거기에 그리고 그럼 그 회계사 또 매달 달달이 나가는 비용이 많습니다. 많고 지금은 여기 베트남도 많이 이게 전선화가 돼가지고 직원을 한 명, 두 명 써도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돼. 퇴직금 뭐 이런 거 다 4대 보험, 건강보험 이런 거 다 들어야 되고 연금하고 이런 것도. 그래서 부과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.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내가 확신이 들면 시니어들은 무조건 혼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. 그래야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. 혼인신고 할 때까지 약간의 비용은 들지. 그렇지만 그건 뭐 큰 비용이 아니에요. 근데 이 회사 자본금 설정하면 1억, 한국 돈 1억씩 뭐 예치해야 되고 또 안 최하 5천만 원 예치해야 되고 근데 예치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. 건물을 얻어가지고 건물 임대를 나가야 되고 이게 지금 보통 그 지출이 아니거든요.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이
그냥 3개월 이 비자로 와서 그동안 물색을 해서 잘 맞으면 첫 단계로 그냥 데이트 몇 번 하고 가까워지고, 그 다음에 정말 어떤 한 부부같이 애인처럼 된 다음에 한 번 또 나갔다 와요. 한국에 가서, 한국에서 뭐 정리할 것도 있을 거고,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세를 놓는다든가 뭐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베트남에 와서 이제 사귄 여자하고 어떤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여자 집도 있을 거고.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그 여자하고 마음에 들면 혼인신고를 하면 그 결혼비자를 5년을 받아요. 5년을 받고 또 이제 그 여자도 한국어도 뭐 공부를 시켜서 또 한국에 자유롭게 수입 뭐 여행도 오고 뭐 같이 또 뭐 시집 식구들 인사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지. 그 예를 들어서 뭐 여자를 내가 뭐 이렇게 연애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는, 그리고 또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나도 지금 내가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직원으로 내가 계약을 막 채용을 해서 내가 2년짜리 비자는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대보험이나 경비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또 받다 보면 비용이 커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90일 그 비자를 잘 이용하시면 또 90일 끝나고 여기도 또 그 목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자런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잠깐 캄보디아 나갔다가 거기서 바로 그 또 출입국에서 신고하고 하면은 또 추가로 또 90일 또 지낼 수도 있어. 약간 왕복하고 이렇게 좀 돈은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한 20만 원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약간 불편하죠. 그 위에서 예를 들어 멀리 살고 있으면은 이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. 요게 이제 비자 종류가 대충 그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시니어들한테,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 30년, 40년 전에 일본 그 단체 관광을 우리나라 그 뭐 국빈관이라든가 아니면 삼청각이라든가 종호각이라든가 이렇게 그 대형 요정들이 많았었어요. 한식 요정이.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을 그때 막 유치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 뭐 또는 아가씨들 이쁜 애들 이렇게 해서 일본인 현지처를 많이 했었잖아요, 옛날에. 그 아마 기억하실 거야? 그러면 이제 저기 그 퇴계로 대한극장 뒤쪽에 가면 필동이라고 한옥천이 쫙 있고, 또 종로 개동 그쪽에도 한옥천이 쫙 있잖아요. 삼청동 산자락 밑에도 한옥이 많았고, 거기 보면 옛날에는 이제 문간방 있고 뭐 사랑방 있고 옛날 그 한옥들, 거기 대학생이나 그 현지 우리나라 그 현지 처지, 일본 사람 현지 처들이 새 얻어가지고 일본인들이 관광 와서 한 달 살기 하고 2달 살기 하고 그러고 가고 막 이런,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아픈 그 경험이 있어요, 우리나라도. 근데 지금 이제 베트남이 꼭 그 당시 우리 그거하고 똑같아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베트남을 난 이제 7년 전부터 이제 생활하면서 그 베트남이 현지처, 한국인의 현지처의 현지처로 지내는 여성들의 그 직업 형태, 이런 게 좀 내가 많이 알거든요. 제일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뭐 베트남 말도 모르고 이러면은 그냥 유흥업소 가서 가라오케나 안 그러면 맥주집 가서 거기 서빙하고 가라오케 아가씨들 유흥업소 뛰는 애들하고 그냥 뭐 한 달에 우리나라 돈 뭐 한 150만 원, 좀 많이 주면 200만 원 주고 동거를 하는 거야. 매달 150만 원씩 주고. 그게 이제 베트남 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.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는 약간의 그 남성 그 이력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뭐 성병이라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좀 그 남자들하고 채팅하는 거, 뭐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지. 예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현지 그 법인에 일하는 주재원들 있잖아요. 주재원들은 주로 처음에는 와가지고는 이제 베트남 말을 모르니까
이제 그런 여자들하고 동거를 해. 뭐 한참 뭐 40대, 50대 혼자 살 수 없으니까.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말을 서서히 익히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이제 쪽으로 방향을 틀냐면 뭐 이제 이발소에 뭐 22살, 23살 먹은 애들은 그래도 그 마사지 얼굴하고 이런 것만 하지 남자들 다른 거는 안 만지잖아요. 뭐 면도 하고 뭐 이런 애들. 그런 애들이 또 굉장히 이쁜 애들이 많아. 거기 일하는 취업해서 일하는 애들이. 그런 애들하고 이제 뭐 같이 이제 이발도 하면서 베트남 말로 좀 하고 하다 보면 친해지면 그런 애들하고 너 나하고 같이 동거할래? 얼마 주면 돼? 이러면 이제 걔들도 한 150만 원, 200만 원 줘. 그 대신 가볍게 뛰는 애들보다 훨씬 낫잖아.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발전을 해. 발전하면 내가 어떤 이제 뭐 어느 도시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나같이 또 장사하는 사람도 거기서 우연찮게 친구의 뭐 누가 아는 사람 또는 내가 베트남 말을 좀 잘하면 뭐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또 뭐 골프장 캐디 또는 뭐 호텔 리셉션에 일하는 애들 이런 애들하고 이제 접근이 가능해요. 베트남 말을 조금 하다 보면.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은 월급이 거의 베트남 동으로 한 그 당시에 600만 동, 뭐 700만 동 이렇게 받았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800만 동 정도에 800만 동이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돈 한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월급을 비례해서 플러스 원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걔가 예를 들어서 800만 동 월급을 받는다. 그럼 내가 스폰을 800만 동 더 해주면 돼. 800만 동. 그게 이제 보통 그렇게 그 사람들 한 달 수입을 우리가 플러스 주는 거야. 그 지키는 계속 일을 하지. 일을 하고 저녁에 같이 동거를 하는 거야.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몇 평짜리 얻어가지고 또 회사에서 아파트를 얻어줘요. 주재원들은 다 주거를. 그럼 만약에 내가 회사 직원이 아니야. 그럼 내가 여기서 90일 비자를 받아갖고 왔어. 근데 90일 비자 받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얻지를 못해.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돼.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은. 우리 같이 이런 비자가 정식으로 거주증이 있어야 아파트도 얻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호텔 방을 3개월 계약을 해서 3개월, 뭐, 호텔 방도 뭐, 나 있는 데는 싸요. 한 달에 뭐, 한 600만 동? 600만 동 하면은 우리나라 한 35만 원 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뭐, 아가씨를 좀 사귀고 싶다. 이래가지고 이제 뭐 골프장 캐디도 내가 골 치고 뭐 이러다 보면 친해지면 베트남 말 좀 하다 보면은 걔들도 한 달에 뭐 한 800만 동, 뭐 많이 줘야 1000만 동이야. 나도 1000만 동씩 주고 나도 한 1년을 내가 같이 동거를 했었어요. 골프장 캐디하고. 그러니까 1000만 동이면 우리나라 또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55만 원, 60만 원 가까이 돼요. 근데 그런 애들은 보통 한 32살, 31살 이런 여자들이니까. 우리 이제 시니어분들은 이런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골프 치러 와가지고, 이제 동거까지 못해도 그냥 뭐 그래서 한 3개월 있다 보면은 그 전에 한 달 정도면 작업을 해야 돼. 내가 이제 베트남 말을 전혀 모르면 그게 어렵지.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베트남 말을 와서 배우시라. 한 달 살게 하면서.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이제 그런 아가씨들은 어린이 교사도 있고 골프장 캐디도 있고 호텔 리셉션이나 또는 뭐 부동산 뚝다방 같이 중개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아침만 장사하는 식당들이 많아 베트남은 그 아침만 잠깐 한 서너 시간 장사하고 안 하는 거기에 이제 서빙하는 애들 근데 이런 30대 초반 이런 애들은 거의가 자식들이 한두 명 딸려 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800만 동이라도 또 뭐 한 달에 우리나라 돈은 40만 원, 50만 원 받고도 그 스폰을 간절히 원한다고. 왜냐면 지 혼자 벌어가지고 애 유치원비 주고 나면은 없어요, 돈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엄청 찾는데 또 자기가 찾는다고 그 쉽게 찾아지냐고. 외국 사람이 자기하고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. 내가 7년 동안 살면서 내가 여기 와서 왜 베트남에 시니어들이 와야 되느냐. 조금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유치원 교사들 한 30세 이렇게 먹으면 내가 1000만 동이야. 베트남 돈으로 1000만 동. 그 사람들이 1000만 동 월급 받아. 그러면 내가 플러스 1000만 동을 주면 돼.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비자를 뭐
뭐 1년짜리 2년 노동비자라든가 어떤 회사를 통해서 장기비자를 취득을 하게 되면 그냥 1년 동안 사는 거야. 내가 1,000만 동 주고, 그리고 내가 그 비자를 받으면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내가 별도로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보통 집세도 한 2, 30만 원 줘요. 2, 30만 원이면 단독주택도 방 한 2개짜리 얻어.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, 그게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? 그 베트남 말 자체를 못하면 그림이 떡이야. 안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내가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그 젊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잖아. 그러니까 지금은 베트남 말 조금 배우고 한 40대 이상 30대 후반 이제 과부들은 자식들 다 키워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. 경제적으로 매월 지출이 적어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그러면 자유롭잖아요. 내가 3개월 관광 이비자 가지고 왔어도 그 여자하고 뭐 한두 달 같이 살다가 또 내가 출국해도 그 여자도 부담이 없잖아.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뭐 다음 달에 또 올게 이러고 또 올 수도 있는 거고. 이런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부담이 안 가고, 또 내 연금 100만 원, 120만 원 가지고도 아무런 그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 느끼고 살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베트남 말 배우고 뭐 이러면서 한 달에 생활비가 뭐 게스트하우스나 우리 호텔 같은데 100만 원 주고 먹고 자고 하지만, 만약에 그런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, 그 돈을 그 여자한테 주는데 그 여자 주고 네가 숙식을 제공하고 그 여자 같이 살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추가 비용이 절대 안 들어가잖아. 이런 방향으로 시니어들이 해야지, 우리 같이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비자 내고 회사 설립하고 또 현지 법인을 인수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노후 자금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. 절대 그건 위험한 짓은 하지 마시라. 그리고 이런 비자 문제하고 또 이게 스폰, 아가씨들 베트남 여성 스폰은 지금 우리나라 한 80년대 뭐 거의하고 흡사해.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 우리 지금 한 60대, 70대 시니어들한테는 아주 최적의 장소고, 노후를 정말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기회죠, 기회. 그 기회를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. 우리도 한국에서 40년 전 얘기니까. 그거를 한국에서 재현할 수 없잖아. 근데 여기 베트남에서는 그게 가능하다. 그거 이제 뭐 법적으로 따지고 뭐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제약은 많이 있죠. 그게 뭐 완전 오픈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, 여기 뭐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주재원도 여기 거의 한 20만 명 돼요. 우리 한국에 국제 그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뭐 공공연하게 현지처를 다 데리고 있잖아요.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. 뭐 공자 같은 사람도 있고. 근데 그 정도로 베트남이 내가 7년 넘게 살면서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너무 좋은 환경. 그 뭐 섹스가 전부는 아닌데 인생 사는 게 뭐 있습니까? 이게 좋은 나라 와서 경치 좋고, 아니 날씨 좋고, 먹거리 싸고, 또 우리 여자들이 또 베트남이 얼마나 이뻐요. 그리고 거의 뭐 3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여자들하고 어쨌든 뭐 한 달을 살든 2달을 살든. 그러니까 돕고, 나는 독거가 아니고 돕고 혼자 애롭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. 뭐 돈이 있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. 근데 한국에 애롭게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기회를 잡으시고 새 인생을 출발하시라. 나는 그게 꼭 부탁드리고 싶고, 나는 정말 그걸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충분한 내 역량도 되고, 그러니까 좀 서슴지 말고 저에게 댓글로 문의하시고,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, 그게 지금 비자 문제, 그 다음에 베트남의 스폰 문제, 이런 과정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
예, 또 다음에 또 다른 우리 구독자님들의 그 요구가 있을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